시민행동 등을 맡아서 720만 자영업자를 대표해서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흥주점 하시는 여러분들의 교육을 제가 통해서 저를 여러분 앞에 나서서 제가 방금 여러분 영상물을 보셨습니다마는 협회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 이렇게 하면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만은 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우리 회원들이 중심이 되고 전 자영업자가 나서서 지난 30여 년간 억울한 잘못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우리 힘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특히 신용카드사는 신한, 삼성, 롯데, 대한민국 굴지 재벌들이죠. 또 정치 권력의 그 벽은 너무나 두껍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주권자의 목소리가 이제 정치권에 전달하고 재벌들과 싸워서 결국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던 우리 유흥주점 하시는 여러분들은 4.5%의 카드 수수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은 얼마를 냈느냐? 적게는 0.7%, 가장 많게는 1.5%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냈으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 원에 우리가 내는 돈은 45만 원이고 재벌들은 7만 원과 15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대형 유통사업자, 롯데마트, 이마트 등등은 카드사로부터 소위 마케팅비로 해서 수백억씩 뒷돈을 받았습니다. 마케팅비를 받아서 그 돈이 어디 누구의 돈이었습니까? 힘없는 자영업자의 돈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한 30여 년간 우리가 당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대기업은 오히려 1.5, 0.7에서 2.3%에서 2.7%로 상향 조정을 하고 유흥주점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낮은 수수료 1.5%를 적용해서 한 80% 사업자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5%는 2억 미만의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1년에 한 2억의 매출에 업소만 1.5%. 그런데 이번에 다시 3억 미만까지도 1.5%로 하는 법에 지금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우리가 해냈다. 참 기적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법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고통받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법과 현실이 맞지 않고. 그래서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몇십 년 전에 탈세를 전제로 한 세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그 세법 속에서 개별 소비세라든지 재산세 중과세라든지 이러한 세법은 결국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여러분들이 도저히 영업하는데 이 현재의 법으로서는 영업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저는 지난날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개별 소비세 문제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개별 소비세를 안고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납세 의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고 호소를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이 잘못된 법을 고치라고 지시를 했고, 근데 국회에서 유흥주점하는 사람들은 전부 폭력배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려가 되어버렸어요. 개별 소비세 여러분 아직도 안 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가 어떤 법인가 하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반 사업자가 적용받지 않는 개별 소비세, 과거 특별 소비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금은 사치성 업소, 오락성 업소에만 부과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업소가 지금 사치성 업소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치성 업소로 분류되어 가지고 개별 소비세는 부가세의 외에 13%를 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26%를 시작했던 것이 대통령이 개별 소비세 폐지해라 해서 법안을 국회에다가 정부안으로 상정을 했는데 국회에서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 뛰어다니고 국회를 뛰어다니면서 이 잘못된 법을 국회에다가 고쳐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결국은 반또가리 50%만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6%에서 13%.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안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 협회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이 법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의 영세 사업자가 영업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생존권 업소로 일부 분리를 시켜서 법으로는 해결되지 못했지만은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과 협의하에 30병, 35병 미만은 개별 소비세를 안 내도록 하는 임시로 편의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잘못된 여러 가지 법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합니다. 협회는 이러한 잘못된 법들을 고쳐서 여러분들의 근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영업의 환경은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흥주점 하시는 여러분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 자영업자가 3년 만에 거의 70%가 적자를 보고 문을 닫는 그것이 이 자영업자 모든 이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유흥주점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나마 틈새 시장이라고 조금 있는데 이 틈새 시장마저도 불법 업소들이 지금 난립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업에 이 숨통을 또 조이고 있다. 노래 연습장 같은 거, 또 대중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주점업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업소들로 인해서 손님들이 이제 많이 빼앗기다 보니까 여러분 영업이 더 어렵고 힘들다 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 업장을 나 혼자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협회가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사업장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신문 오늘 제가 전부 이거 한 부씩을 다 드렸습니다만 이 신문도 제작을 하면 돈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신문은 제가 발행인입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 연맹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노래 연습장과 보도방에 대한 이러한 기사를 쓰고 이것을 가지고 관공서에 돌려서 잘못된 영업 환경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 불법 업소를 고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흥주점의 허가는 어떤 허가입니까? 유일하게 접대부, 그러니까 접대부를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춤과 가물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밀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완벽한 허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흥주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래 연습장은 음식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주류를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반주기에 의한 소위 노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노래 연습장의 실태는 술을 팝니다. 술을 팔다 보니까 뭘 합니까? 접대부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업 행위를 하려고 어떤 방법으로 시설을 바꾸고 있느냐? 밀실을 설치하고 있어요. 노래 연습장은 절대로 밀실 설치가 불허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졸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잠을 좀 깨우세요. 여러분들이 교육 다 받기 싫죠? 예. 근데 모르고 영업하면 여러분한테 손해가 갑니다. 위생교육에서 부족한 내용들은 위생교육 교재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아셔야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없습니다. 모르고 영업하다 보면은 결국은 손실이 갔을 때 여러분한테 피해가 갑니다. 졸리시더라도 이 시간은 잠을 좀 쫓아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가지고 뭐 지금 게임 하시는 분들 게임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다 넣으세요. 그리고 책을 보고 계시는 분들 책자 안에 다 집어넣으세요. 여러분은 교육을 받는 교육생입니다. 교육생은 교육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교육받아서 뭐 하느냐? 교육받으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영업을 여러분 대신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최악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업장은 얼마든지 수입을 낼 수 있는 업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은 밀실 설치가 불허되어 있죠. 그럼 뭘로 하느냐? 유리로 해서 칸막이로 해서 소위 반주기를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칸막이로 되어 있어요. 칸막이. 예? 칸막이. 그리고 그 칸막이는 투명한 유리로 해서 복도에서 안이 훤히 보일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썬팅을 다 하고 허가 낼 때는 그렇게 허가 요건에 맞도록 만들어 놓고 허가 내고 나면 전부 썬팅을 다 해버리고 술 팔고 근데 그쪽에서 파는 술이 어떤 술이겠어요? 거기는 술을 팔 수 있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 주류를 마트 같은 데서 편의점 같은 데서 사다가 가정용 주류를 파는 것이죠. 처음부터 전부 불법 영업 행위입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까 여자가 필요하니까 접대부를 또 고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생긴 게 신종직업 불법 업소가 보도방입니다. 보도방은 결국 불법 업소를 지원하는 불법 단체, 불법 영업 행위를 한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권리, 종사자,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다. 유흥종사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유흥종사자는 손님의 흥을 돋궈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유흥종사자입니다. 술을 따라주고 춤도 같이 춰주고 흥을 돋궈주는 법률적. 그리고 보수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
직접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종업원은 유흥종사자 밖에 없습니다. 누가 줍니까? 손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해주고 손님으로부터 그 보수를 받는 것이 유흥종사자입니다. 이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유흥주점을 하시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부로부터 여러분한테만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허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법을 어기고 영업하는 불법 업소들에게 내 손님과 내 종사자들을 다 빼앗기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협회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신용카드 수수료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럼 뭘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세법을 고쳐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세금이 적고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고 한다 하더라도 영업이 안 되면은 결국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영업을 잘 되려면 가짜 업소들을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협회는 오늘 제가 주류 도매업 회장단과 미팅을 12시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류 도매업 중앙에 술을 팔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유흥주점, 다음 주류 도매업, 외식업, 음식업 회장, 단란주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노래 연습장을 주류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류 감시단을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류 감시단은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국세청 또 주류 제조 회사 그 다음에 주류를 판매하는 우리 유흥주점, 단란주점, 외식업 단체장들이 모여서 대규모의 주류 감시단을 구성해서 원천적으로 노래 연습장에 대한 주류 반입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감시단 구성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됐을 때는 여러분 영업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흥종사자는 그 주인이 여러분입니다. 유흥주점 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종업원이 없습니다. 종업원이 없다는 것은 결국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상품이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술을 판매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유흥종사자가 손님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없다. 유흥종사자가 없다 하는 것은 상품이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없다. 그래서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님이 오면은 바로 급하니까 어디로 전화해요? 보도한테 전화해서 구걸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유흥종사자의 고용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유흥주점 사업자만이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다 빼앗겼어. 어디로? 보도사무실. 저 지방 같은 데는 티켓다방. 그래서 구글에서 영업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옳은 영업의 방식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한테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주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에게, 도지사에게, 시장에게, 도의회 의원에게 우리의 권리를 위임해 주. 그래서 우리의 주권자의 권리를 그 사람들이 위임받아서 대통령으로서에 대한 소위 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권리의 원천이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흥주점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정부로부터 받은 허가에 걸리자면은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불법 영업 행위를 우리가 나서서 고발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간에서 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이후에 가장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 나와서 관리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틈탄 불법업소가 우죽수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권리자인 우리가 잘못된 현장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서는 여러분 사업장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신규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업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30대에 그 당시에 강남의 땅을 한 달에 한 200평 정도, 지금은 그 땅값이 얼마 되겠어요? 평당 뭐 1억 5천 가는 거, 그런 거 200평씩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업소, 처음에는 아주 적은 업소 방 한 5개짜리 사장도 하고 마담도 하고 함께 1인 2, 3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기업형 영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철학이 있었느냐. 제 나름대로는 종업원이 손님이다. 종업원이 손님이다. 종업원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영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종업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군사 훈련을 시키듯이 종업원 훈련을 시켰습니다. 종업원을 통해서 손님을 계속 벽을 두껍게 만들어 갔습니다. 종업원을 찾아오는 손님으로 계속 늘려 나갔습니다. 손님